그렇군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참 기가 막힌 페이스북 하나를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토스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10분 전에 올린 페이스북인 거죠? 예. 근데 저희가 팀방에 제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공유를 드린 거긴 한데 방금 이철호 도지사 페이스북 올라가 보니까 이게 또 안 보여가지고 이거 조금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는 걸 제가 보내드린 건데. 네네. 뭐 자,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요구에 편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극우 세력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게시판에 매크로까지 돌려가지고 그렇죠. 네. 게시판을 장악하고 사실 이것도 테러거든요. 네. 게시판에 소중한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관련 서류를 찬반으로 나눠서 집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탄핵 찬반 탄원서가 266만 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실무하기가 힘들어. 이것도 다 분류해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기록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테러 비슷하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굉장히 용산발로 보이는 소위 말한 밭이 엄청 도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는 뭐 2명은 다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다 데리고 왔고 한 명만 더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뭐 심지어 기각이나 각하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가짜 여론 만들기 그래서 전체 여론을 오도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밭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헌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치적 기름기를 오히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장의 여론을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신속한 선고가 원칙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리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 결론을 누구든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탄원서를 누가 쓰든 광장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런 얘기보다는 법리에 충실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드러내는 열기뿐만 아니라 상식과 합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편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른 게 되게 중요하다. 결과는 당연하게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빠른 게 중요하냐면 지금 뭐 눈도 보니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약간 유행처럼 돌았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제 국가 시인도라든지 그리고는 경제 지표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 저희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우려를 전하는 질의가 나왔고 이제 외교부에서도 모르는 상황인데 좀 알아보겠다 경위 파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비민감 국가였는데 민감 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외교가 돌고 있다는 건데 민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이런 이유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좀 지정됐던 국가가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런 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외교가에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코리아야? 아직 우리는 검토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안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위험한 시그널이어서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빠른 파면.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 주체가 미국 에너지부인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핵정책 관련 업무를 미국에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부 관련된 시설이나 R&D 기관에 종사할 때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규제가 현실화된다면은 우리 한국인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AI라든가 양자라든가 첨단 기술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편 자체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요. 기가 빠른 막힙니다. 예, 빠른 파면 사실 이게 이런 겁니다. 내란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범죄 사실을 따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에 앞서서 그가 했던 수많은 국정 상황에서 문제적인 이슈들은 차고 넘칩니다. 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니까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감사도 안 하고 그냥 패스해버렸다. 종점 변경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어제 나온 보도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생활자들이 9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의 위기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글로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트럼프발 충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진짜 대단한 것이고. 아니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집회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흡연자들이 많아. 근데 담배 피시고 꽁초 자기 주머니에 넣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담배 피시고 바닥에 버리셔가지고 아이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것도 누가 문제 삼을 거다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다 줍고 있어. 네?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다 줍고 계시거든요. 근데 애청자분들 가운데 집회 많이 나오시죠. 담배 태우시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갑시다.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또 놀란 게 세상에 그걸 싹 치우네.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정부 운영을 해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거를 버텨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